네, 안녕하십니까. 재료 양자물리 10번째 강의 일렉트론 스핀에 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주 양자수부터 그 매그네틱 양자수까지 그 양자 물리에서 이제 비롯된 그런 이제 양자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렉트론 스핀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특별히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 멀티플 파티클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양자 물리가 그 케미스트리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케미스트리는 뭐죠? 우리가 물질과 물질 사이의 결합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양자 물리로부터 우리가 그 원자의 모형 그리고 밸런스 일렉트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될 거고, 그것을 바로 이제 원자와 원자가 결합하는 방식 또는 이제 분자가 결합하는 방식, 이런 그 케미스트리와 관련된 내용들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번 강의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 저널에서 우리의 양자 역학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그 중요한 그 질문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양자역학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 이런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내용을 들었다 보면은, 자, 우리가 정말 그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그 근본적인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슈로딩거 이퀘이션을 가지고 양자물리가 잘 적용이 된다. 실제의 그 자연의 모습, 원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정말 그 실체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소 원자에 대한 그 강의를 했었죠. 수소 원자가 가장 간단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었던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수소 원자를 슈로딩거 이퀘이션을 가지고 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그 운동 방식 또는 그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슈로딩거 방정식의 파동 함수, 그 푸사이 값을 우리가 구함으로써 우리가 수소 원자 내 그 전자의 모양을 유추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그 내용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수소보다 좀 더 무거운 그런 원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소 원자에서 가장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그 전자 위치가 있었죠. 거기로부터 이제 파서블라 에너지 레벨 하나하나 이렇게 추가를 했었는데, 우리가 수소 원자보다 더 무거운 그런 다른 그 원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프로톤의 개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일렉트론의 개수가 증가돼요. 그래서 원자 핵 내부의 모양은 이제 크게 변하지 않은데, 프로톤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그 전기적인 그 파지티브의 값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일렉트론의 숫자도 점차 증가되는 것이 바로 헤비어 애톰의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로부터 구했던 그런 방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확장을 해서 우리 다른 원소에 대해서도, 다른 원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슈로딩거 방정식을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슈로딩거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은 세 종류의 그 양자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양자수, 그다음 양자수, 그다음 매그넷 양자수. 자, 이 세 가지 양자수가 슈로딩거 방정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구해지는데요. 양자수라는 게 사실 뭘 뜻하는 거죠? 사실은 전자의 그 오비탈의 그 모양,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모양이 있고, 자, 우리가 그 실제로 존재하는 전자의 그 확률의 구름의 그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존재 방식이 있는데, 그 존재 방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양자수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주 양자수 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를 뜻해요. 그렇죠? 양의 점수. 자, 우리가 원자 핵부터 주 양자수의 그 궤도까지가 바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의 그 레벨하고 관련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양자수라고 하는 아지머스 퀀텀 넘버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 양자수에 비해서 하나 작은 그런 값을 가지고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정한 그런 전자 궤도를 나타내는 그런 양자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그네틱 퀀텀 넘버라는 이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은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부터 0,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이제 숫자로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그네틱 필드를 가했을 때 전자가 어떻게 주어진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또 분리가 될 거냐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세 가지 양자수를 우리가 바탕으로 우리가 그 전자의 오비탈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원자 핵과 가까이 있는 양자수를 1s, 그쵸? 그 다음에 2s, 2p, 3s, 3p, 3d 이런 순서로 이제 우리가 전자의 궤도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s 오비탈은 자 우리가 스피어 모양을 갖고 있죠. 자, 원자 핵과 가장 가까이 있는 s 오비탈이 1s, 그 다음이 2s, 그 다음이 이제 3s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 오비탈이 있습니다. p 오비탈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슷한 모양의 그 전자 궤도를 관찰한 적이 있죠. 이렇게 R형 모양의 그 전자 궤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X축으로, Y축으로, 그 다음에 G축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프리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 오비탈의 경우, 2P 오비탈의 경우는 세 개의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 오비탈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5개의 그 D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그림에 이제 5개의 그 오비탈의 그 모양이 나오는데, 자, 이 각각의 오비탈들은 다 슈로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실제로 이러한 그 모양으로 그 전자의 궤도가, 이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F 오비탈은 총 7개의 그 오비탈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이 모양이 이제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조금 어려운 그런 이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세 가지 양자수에 대한 거는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슈로딩거 이퀘이션과 실제 그 전자 내에 원자 내에 그 전자의 그 존재하는 방식, 오비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그 네 번째 양자수가 스핀, 일렉트론 스핀이 있습니다. 자, 이 일렉트론 스핀은 이제 앞에서 그 세 가지 양자수하고 좀 다른 그 개념인데, 이거는 뭐냐면 좀 더 우리가 강한 그 매그네틱 필드를 가해주게 됐을 때, 그 전자가 두 개의 전자가 서로 이렇게 페어로 이제 짝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그 두 개의 또 그 양자 상태로 스플릿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25년에 네덜란드에 있는 그 대학에 두 명의 그 대학원생이었던 그레고리 울렌백과 그 사멜 고우드스미트라고 하는 두 이제 그 과학자에 의해서 이 현상이 이제 처음으로 관찰이 되었고, 그래서 두 개의 커플로 되어 있던 두 개의 전자가 강한 매그네틱 필드를 가해 주었을 때 에너지 레벨이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것이 전자가 이제 운동하는 방식, 왼쪽으로 돌 거냐, 오른쪽으로 돌 거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매그네틱 스핀이 이제 존재할 거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스핀업, 스핀다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일렉트론 스핀을 발견한 공로로 두 과학자는 이제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그넷과 같은 자석과 같은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됐을 때는 우리가 스핀 업, 그래서 우리가 스핀 매그넷 넘버를 MS라고 표현하는데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원자 핵을 돌릴 거라고 이제 본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스핀 다운, 그래서 우리가 스핀 매그넷 넘버를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 매그넷을 이제 제거를 한다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전자는 하나의 쌍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서로 상쇄에 돼서 제로의 형태를 갖게 되죠. 근데 거기다가 강한 매그넷 필드를 가하게 되면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 스핀을 갖고 있는 입자들이 그 입자의 종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특별히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일렉트론은 우리가 이 스핀을 갖고 있어요. 스핀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그 스핀 넘버가 2분의 1의 값을 가지고 있죠. 물론 부호는 업, 다운,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를 하고요. 자, 이러한 거동을 비슷하게 이제 하는 그런 입자들이 프로톤도 비슷한 거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트론도 비슷한 거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핀 넘버를 갖고 있는, 자, 이렇게 2분의 1의 스핀 넘버를 갖고 있는 입자들을 우리가 페르미온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 자, 우리가 스핀 넘버가, 자, 2분의 1이 아니라 1처럼 이렇게 정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스핀 넘버가 1인 경우를 우리가 보존이라고 합니다. 보존. 자, 이거는 우리가 포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스핀과 무관한 그런 입자를 이렇게 보존이라고 불러요. 자, 또 이제 다른 종류가 있는데 스핀 넘버가 제로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파이 뮤존이라고 하는 파이 메손이라고 하는 입자가 스핀 넘버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중력을 전달하는 입자, 매개 입자로 우리가 그래피톤이라고 하는 입자를 우리가 또 알고 있는데, 그 입자는 이제 스핀 넘버가 2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거는 페르미온과 보손의 두 가지 입자가 스핀 넘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네 가지 양자수를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어떠한 전자도 동일한 양자수, 네 가지 종류를 다 뜻하는 거예요. 동일한 양자수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죠. 자,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원자 내에서 전자가 배열된 순서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같은 전자는 같은 양자 상태를 이렇게 공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로부터 우리가 가장 아래쪽에 전자 에너지 레벨을 채우는 순서를 따르게 된다면 그 규칙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이제 우리가 원자 내부의 전자 배열을 우리가 완성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 레벨, 자, 1s가 원자핵보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먼저 채우게 되고, 거기에 두 개의 전자가 자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s, 2p, 3s, 3p, 4s. 자,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전자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순서로, 어떤 순서로 전자가 배열될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수소 원자, 헬륨, 그다음 리튬 이렇게 전자를 하나하나 추가를 했을 때, 자, 각각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원소 주기율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원소 주기율표가 완성됐다는 뜻은 무엇을 뜻하죠? 바로 화학 결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걸 뜻하죠. 자, 우리가 이 원자 주기율표에 대해서는 우리 강의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전자의 스핀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를 통해서 원자 주기율표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화학 결합을 할 수 있다.